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1년 동안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게 된 저는 이동휘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고요. 제 이름은 이동휘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아마 우리가 올해 처음 준비하는 분들도 부동산 공법이 2차 과목이다 이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어른은 뭐 하는가 그러면 그런 내용을 아마 처음에 강의하는 분이 설명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뭔가 이걸 보죠.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뭔고 나간 프린트 있는데 프린트 한번 봐보세요. 그 프린트 보게 되면 프린트 가져와야 돼요. 가서 달라고 그러면 줄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부동산 공법이 무엇이고 이 부동산 공법이 왜 우리 시험 과목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 부동산 공법이 나중에 실무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내용을 좀 간략히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용 설명하는데요. 이걸 갖다 앞에서 부동산 공법이다 제가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거기다 그 사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후에 전부 다 중개업은 하실 거죠? 희망사항이죠. 합격해가지고 패스해가지고 네. 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이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취미를 한다 이런 분들 없을 것이고 이 공부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공부가 좀 더 어렵습니다. 취미를 하는 분 없을 것 같고 합격해가지고 실무를 한다 그러면 합격 후에 이 공법이 실무에 무슨 영향을 미칠 건가 좀 대충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법이 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 보고 합격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직책이 사장이 아니고 소장입니다. 소장. 예, 여러분들이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하면 소장이 됩니다. 자, 소장인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보게 되면 그 얘가 지금 저는 소장을 갑으로 놓고 올랐죠. 의뢰인이 와가지고 의뢰인이 와가지고 이제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소장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의뢰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뭘 갖다가 의뢰합니까? 그러면 그 박스 봐보세요. 박스 보면 첫 번째 토지 매수를 의뢰합니다. 박스 안에 내용 보게 되면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박스 내용에 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땅을 사잖아요. 땅.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이제 의뢰를 하는 거예요. 토지 매입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뭘 판단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 딱 앉아 있는데 의뢰 왔습니다. 와가지고 사장님 내가 이번에 땅을 좀 사고자 하는데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예. 왜 이 땅 사가지고 뭐 할 겁니까? 왜 이걸 뭐죠? 왜 하는가? 왜 하는 거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토지 매수 의뢰했는데 첫 번째 뭘 물어봐야 돼요? 용도가 뭔가 봐야 돼요. 용도를 물어봤더니 이분이 거기에 써놨듯이 뭐가 했던 이분이 샤시 공장입니다. 자, 샤시 공장을 갖다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이제 희망하는 것은 샤시 공장을 건축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소장이니까 두 번째 이분한테 뭘 물어봐야 돼요? 네, 몇 평을 살 거냐 이제 몇 평. 그러면 원하는 면적은 얼마인가? 사고자 하는 면적은 얼마인가 봐야 되고 먼저 이 면적 그러면 첫 번째 무슨 면적 봐야 돼? 그러면 사고자 하는 토지 면적을 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원하는 것은 토지를 사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토지 면적 보고 여기다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건축 면적까지 이걸 갖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하는가 하면 땅은 몇 평 정도 있으면 쓰겠는가 물어봤더니 땅은 200평 그럽니다. 토지는 200평 정도 있었으면 쓰겠고 건축은 몇 평, 거기다 몇 평 정도 지을 겁니까? 이랬더니 자 이분이 50평 정도 건축합니다. 나는 200평 정도 땅 사가지고 샤시 공장을 짓는데 500평 정도 지었으면 쓰겠다.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어봤어요. 그럼 세 번째 이제 이분한테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물어볼까요? 합격에 생각하고 네, 가격 물어야죠. 가격.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냥 가격을 물어야 돼요. 가격을 물었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임의로 만들어 온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참고로 저는 지금 중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하고 여러분들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무하려면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요. 협회가 좀 사전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협회에서 실무교육 강의도 하고 있고 현재 업도 하고 있고 여러분 앞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무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게 되면 웬만큼 해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격은 평당 얼마입니까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례는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겪었다 실제 했던 거예요. 이 사례 가지고 설명하면 이 이야기 가장 빨리 것 같아 가지고 하나 좀 가져갔는데요. 그분 하는 얘기가 평당 60만 원 그럽니다. 한 평당 60만 원 정도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러는 거요.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원하는 위치를 물어요. 위치. 원하는 위치, 즉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반경을 어디까지 생각하는가? 그때 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러면 저기 아산에 있었습니다. 충남 아산. 아산에 있었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아산 전 지역은 괜찮다 그러면서 아산 전 지역이요. 그러면서 그거 말고 뭐가 또 필요한 게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이분은 원하는 게 이 정도면 자기 원하는 거 다 돼 있고 그 대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취득한 토지가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떨어지길 바라겠어요? 오르길 바라겠어요? 당연히 오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내 사업을 하면서도 좀 그러면서도 좀 얘가 좀 올랐으면 쓰겠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분이 좀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을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을 했으면 원합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덧붙이고 하는 얘기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급하냐 기간을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필요한지 물어봤더니 이분이 당장 급한 거라니까 2달 정도 기간을 줄 테니까 그분 한 얘기가 2달이 지나도 소장이 못하게 되면 그럼 자기는 다른 데도 의뢰를 해야 되겠다 이제 3달 되면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달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분이 물건을 의뢰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놓고 이제 우리는 이제 중개를 시작해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이제 무엇을 먼저 할 거냐? 이제 그것부터 찾아봐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할 겁니까? 그거 보게 되면 그 1페이지 보게 되면 자 1페이지 박스 밑에 봐. 박스 밑에 이 경우 공인중개사인 소장은 당해 물건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해가지고 1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 하라고요? 샤시 공장의 용도 분류를 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하는 게 부동산법 아닙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부동산법인데 부동산이란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다 배웠어요. 부동산이란 그러면 뭐라고 배웠습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부동산이란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을 말하는데 자 토지가 있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물 아닙니까?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건축물이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는데 우리나라 토지의 종류 여러분이 1년 동안 수업할 때는 토지 이름을 하세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토지란 말 안 하세요? 그냥 땅 그럽니다. 땅. 그럼 땅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땅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하면 땅의 종류는 21가지가 있습니다. 땅 종류는 21가지가 있고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건축물 종류 그러면 혹시 우리 1층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족발집이 있더라고요. 또 뭐가 있던가요? 모르는 것 같은 게 옆에 보니까 제가 떡볶집도 있고 핸드폰 가게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이 건물만 하더라도 종류가 지금 몇 개 되거든요. 우리나라 건축물 종류는 총 몇 가지입니까 하면 수만 가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너무 많아가지고 수만 가지를 갖다가 법에서는 몇 가지를 분류합니까 하면 28가지로 분류합니다. 나중에 이런 공부 다 해야 돼요. 토지 종류는 21가지다. 이거는 어디서 하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다 배웁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계법이라는 법률에서 우리나라 토지 종류는 21가지다. 이러고 하고 두 번째 건축물의 종류는 28가지 되는데 수만 가지가 되는데 그걸 28가지 묶었어요. 이거는 무슨 법에서 묶어놨을까요? 상식적으로 건축물이니까 건축법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건축물 종류를 이제 28가지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중개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오로지 처음에는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 배워가지고 합격은 기본이고 중개해야 되겠구나. 그럼 중개 쪽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 궁극적인 중개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 5월달 가게 되면 중개는 하든가 말든가 중개하든가 말든가 낮은 일이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합격만 했으면 쓰겠다. 오로지 모든 집중이 시험 위주로 가다 보니까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암 위주로만 가는 거야. 암 위주로 공부하게 되면 살짝 변형하게 되면 대부분 다 속아요. 원래 공법 시험도 가뜩이나 좀 어려웠고 원래 공법 자체가 좀 어려운 과목인데요. 그걸 갖다 실무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시험적으로 가게 되면 이해가 아니고 오로지 암기밖에. 왜 그런지 모르고 암기만 돼. 우리가 이제 암기하면 이해를 좀 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토지의 종류가 21가지 있고 건축물 종류가 28가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의뢰인이 딱 있으면 자 의뢰인이 샤시 공장을 건축하겠다는데 이 샤시 공장이 뭔가 이거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샤시 공장이. 건축물 종류 28가지에는 샤시 공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보는가 그러면 교재 287페이지 봐보세요. 287페이지 보게 되면은 289네요. 289. 말 잘못했네요. 289페이지 보게 되면 그 박스 위에 건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있죠.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4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한번 봐보세요. 5번 문화집회, 6번 종교 쭉 넘어가다 보면은 몇 번째 나옵니까? 28번 해가지고 장례식장까지. 그 건축법에서 우리나라 건축물 종류를 28가지 분류합니다. 그러면은 28가지 중에서 샤시 공장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거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17번 봐보세요. 17번. 17번에 뭐가 있습니까? 공장 있죠. 공장. 근데 저분이 뭐 하겠다니까? 샤시 공장 하겠다니까. 지금 의리라는 분은 저분은 그냥 샤시 공장 저분 말은 맞아요. 중개하는 우리 입장에서 따라가지고 샤시 공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샤시 공장은 17번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4번 봐봐요. 4번. 4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넣어보세요. 넣어. 4에 넣어. 291페이지 보면 넣어 있죠? 너에 뭐가 있습니까?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다미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 요건 하나에 해당하는 것. 대부분 강의할 때 이런 내용들까지 공법 시간에 이런 내용까지 설명을 안 해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내용까지 설명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샤시 공장 찾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17번 갑니다. 17번. 17번은 찾으려고 하는데 샤시 공장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지금 이분은 분명히 이 사람은 중개사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중개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분명히 샤시 공장 만드니까 나는 샤시 공장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샤시 공장이 공장이다 그러면 안 돼요. 샤시 공장으로 쓰이는 부분에 바닥면 합계 얼마라고요? 500 기준해 가지고 500제곱미터 이게 미만이냐 이상이냐 500제곱미터 미만인가 이상인가 500제곱미터 미만이 뭐 들어간다고요? 제2종 이제 근린생활시설 사회생활하면서 근생 많이 들어봤죠? 1종 근생 2종 근생 이 근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게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공장입니다. 공장. 그러면 자 이분은 지금 자 보세요. 몇 평짜리 샤시 공장이래요? 50평짜리. 50평을 갖다가 제곱미터로 환산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지금 실무교육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무교육 들어가면 무슨 얘기 많이 하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은 이론입니다. 이론이고 현장에서 나가서 쓰는 건 뭡니까? 실무입니다. 이론과 실무는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이론과 실무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절대 다르는 게 아니에요. 이론하고 실무는 똑같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말이 1년인지 공법은 몇 달에 끝납니까? 2달에 끝납니다. 2달이면 몇 번 끝납니까? 보통 8에서 9번 해가지고 공법이 끝납니다. 이게 반복이 될 뿐이에요. 처음부터 2달이 아니고 1년 해가지고 2달이 아니고 나는 1년 준비해갔는데 1년 해가지고 처음부터까지 쫙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2달 해가지고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계속 이제 순환 하다 보니까 이 8, 9번 해가지고 내용을 이해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럼 결론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이론이 이만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만큼 배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론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론인데. 그러니까 이론을 다 모르고 나가다 보니까 이론과 실무가 다르다 이 얘기하는데 이론하고 실무는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실무 들어간 사람은 절대 다른 줄 아네. 단지 무슨 차이점이 있냐 그러면 자 저기서는 자 우리가 배울 때는 분명히 지금 저 사람은 뭐 한다고요? 50평. 그건 밖에 사는 얘기니까 50평 이것은 실무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가 50평 이러고 나오면 저도 50평 강의하겠지만 시험 문제는 평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로 나와요? 제곱미터, 제곱미터.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걸 빨리 뭐로 바꿔놔야 돼요? 제곱미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공부상으로 장부에는 제곱미터 쓰고 말로 할 때는 50평이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면 농지 종류가 2가지가 있죠. 절대 농지, 들어봤죠? 상대 농지. 자, 우리가 밖에 나가게 되면 농지 중개하면 절대 농지, 상대 농지인데 지금 실무할 때는 절대 농지를 하지만 공부상이요. 공부상에 쓸 때는 절대 농지라는 말 안 쓰고 여러분은 배울 때 뭐라 배웁니까 하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을 밖에서 말하는 밖에서는 절대 농지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절대 농지라고 알고 있는가? 절대 농지 이거 들어본 사람은 공인중개사 6회 공부한 사람까지는 압니다. 공인중개사 6회다 그러면 이게 91년도입니다. 91년도에 6회 시험 봤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사람들은 알아요. 6, 7, 8, 9가 2년에 한 번씩 봤어요. 근데 6회 이후로는 절대 농지라는 용어가 농지법에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뭐로 바꿨죠? 농업진흥지역. 근데 문제는 여태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여태까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절대 농지다 이러면 이 개념이 있지만 농업진흥지역이다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여러분 이번에 합격해서 나가가지고 자 농지가 있으니까 자 누가 농지 들고 와서 내 농지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그러면 그 농지가 뭡니까 물어보면 그분이 절대 농지다 그러면 아 사장님 앞으로 절대 농지라는 말 쓰지 말고 농업진흥지 하세요. 그러면 할까요? 그분을 우리한테 맞추라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맞춰가야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러고 말을 써주는 거예요. 이러고 배우기는 농업진흥지역 배웠지만 나가서 쓸 때는 절대 이러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할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농지 보시면 다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이 50편을 갖다 제곱미터를 빨리 환산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공시법 시간에 배워야 돼요. 원래 오늘이 무슨 수업이요? 원래 오늘 공시죠. 원래 오늘 공시 아닙니까? 오늘 원래 세법이잖아요. 아, 와 세법입니까? 네, 세법인데 바꿨잖아요. 아, 그러네요. 세법이잖아요. 정상적이면 제가 내일 수업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여러분 저하고 1년 동안 같이 하고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2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 할 수 있을 만큼 이 기간 동안 여러분한테 설명을 다 못 해줘요. 특히 5월 이후 가게 되면 일단은 실무는 둘째 쪽에 일단 합격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저부터는 시험 위주로 갑니다. 시험 위주로. 그 전에는 여유가 좀 더 있으니까 실무 얘기도 하지만 5월부터는 오로지 시험 위주로 가는 거예요. 합격은 딱 했어요. 나가서 중개업 하세요. 땅 들고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시험 마치고 난 다음에 1박 2일로 항상 제가 이거는 1박 2일로 해가지고 우리 프로에 1박 2일이죠. 그것보다 제가 덜 했거든요. 항상 끝나면 1박 2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기 위해서 실무 교육하는 그 기간 1박 2일로 저하고 제 주변에 아는 분들 교수님들 해가지고 1박 2일로 알려주거든요. 우리 시험 본 분들 관심 있는 사람 오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행사가 원래 그 행사가 지금 11월 제가 8일하고 9일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이건 확정돼 있는 계획이니까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이제 이 학원은 제가 올해 지금 처음 오는 거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일을 좀 바꿨을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일은 이 교육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열을 좀 바꿨을 뿐이고요. 이 내용을 어디서 배웁니까? 이걸 갖다 공식법 시간에 배웁니다. 50평을 갖다 제곱미터로 환산해야 돼요. 그럼 얼마 될까요? 그럼 곱하기 3.3058 그러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편히 말할 때는 그냥 3.3이에요. 3.3. 어디가 3.33으로 알았어요? 아니 그냥 편히 말할 때 3.3 그런 거고. 예. 이제 평을 갖다가 제곱미터 환산할 때 쫙 하게 되면 대충 3.3만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355, 355, 165네요. 그럼 165 제곱미터다 그러면 자, 이 숫자를 봤을 때 얼마가 안 됩니까? 500이 안 되죠. 500이 안 된다 그러면 샤시 공장은 공장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공장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이종 근성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 하냐 그러면 자, 공장의 건축에 허용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이종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거를 구분 안 한 상태에서 일단은 먼저 공장 해가지고 그냥 땅 찾으러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 샤시 공장 의의 들으니까 공장이 뭐였는가 먼저 보는 거고 확인했더니 공장은 뭐로 나옵니까? 이종 근생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뭘 해야 했어요? 건축물 종류 28가지 분석했다는 얘기입니다. 했더니 결론적으로 이종 근생 나왔다.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이종 근생이 샤시 공장이 이종입니다. 이종이가 샤시 공장이 이종 근생 중에서 아까 봤더니 제조죠. 제조. 이것도 물품을 제조하니까 제조. 이게 허용되는 지역을 찾아야 돼요. 이게 허용되는 지역. 전 국토에다가 이종 근생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이용을 못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동산 공법이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해결한 게 뭐를 해결했습니까? 하면 샤시 공장은 이종 근생 이걸 알았으면 이제 두 번째 이거 해야 돼요. 이종 근생에 허용되는 지역은 허용되는 땅은 뭔가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어디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 땅의 종류, 토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그럼 그게 21가지가 있습니다. 21가지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돼요. 전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28가지를 분류하고 모든 땅은 21가지 분류했는데 21가지를 갖다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프린트 2페이지 넘어갔습니다. 2페이지. 지금 이 설명한 내용 프린트에다 차분히 다 써놨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프린트. 그럼 설명하는 그대로 이해가 될 겁니다. 244페이지 보십시오. 244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 봐보세요. 맨 위에 보면은 용도 지역의 종류 나오죠? 용도 지역의 종류 해가지고 토지의 종류는 한마디로 뭡니까? 토지의 종류는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의 종류는 21가지 있다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보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토지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세요. 국가가 방향을 줘요. 방향을 줄 테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맞게끔만 쓰세요 해가지고 방향을 주는데 크게 뭐라고 주냐. 첫 번째, 자 이런 지역은 도시지역이랍니다. 자 이런 지역은 명칭을 도시지역이라고 명칭을 정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데가 도시지역이에요. 장차 이렇게 될 때가 도시지역이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설명합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4가지 구분합니다. 지금 현재 상식적으로 우리가 앉아있는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러면 무슨 지역일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러면 상식적으로 상업지역이죠.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안 배워도 그 정도는 상식으로 합니다. 상식으로. 근데 그런 내용들이 법에 있다는 얘기요. 우리는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다시 나눕니다. 이렇게 주거지역, 두 번째 상업지역, 세 번째가 공업지역, 네 번째가 녹지지역 이런다네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거지역이 다시 나뉩니다. 6가지를 해가지고 주거지역이 제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또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러고 나눠요. 이렇게 쓰라고 국가에서 아예 방향을 다 정해놨어요.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두 번째
일반 상업적, 세 번째 유통 상업적, 네 번째 근린 상업적, 네 가지 나눠요.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두 번째 일반 공업지역, 세 번째 중공업, 세 가지 나눕니다.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입니다. 녹지 공간 보존하는 보존 녹지. 두 번째가 생산 녹지입니다. 세 번째가 자연 녹지.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을 크게 16가지 토지 이용을 갖다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게 관리지역입니다. 근데 관리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관리지역은 첫 번째 계획관리가 있고, 두 번째 생산관리 있고, 세 번째 보존관리, 세 가지 구분합니다. 세 번째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 농지하고 산림, 농림지역입니다. 네 번째, 거기 지금 최근 뉴스에서 저기 울릉도 밑에 뭐 있습니까? 덕도 있죠, 덕도. 덕도에다 무슨 건축물 건축한다 해서 국가에서 안 한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이슈가 되잖아요. 네, 왜 안 한답니까? 일본하고 문제, 일본에서는 싫어하는데 우리가 한다 그러면 왜 그 충돌 생기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걸 갖다 모 기자가 그 내용 자세히 썼더니 처음부터 거기에다 건축물 건축한다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된 행위였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 안 되는 지역인데 애초부터 신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 그러면 그 지역은 자연환경, 예, 문화재도 걸리고 여기 법이 걸리는데 그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말 나와요. 이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독도가 자연환경 보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토지를 갖다가 한번 세보세요. 몇 개 있는가. 총 몇 개를 세분했습니까? 하면 도시지역이 16개입니다. 16개. 관리지역이 3개. 19개죠. 해가지고 몇 개요? 21입니다. 21를 세분해가지고, 자, 제1종 전용 주거지에서 건축이 가능한 거. 아까 건축물 종류 몇 가지 있다고요? 28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뭐는 된다, 안 된다. 이거를 국가가 일일이 다 써놔야 돼요. 써놓고 국민들한테 그걸 보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그런 걸 알려주지 않고, 상식적으로 주거지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택가에다가 나이트가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걸 갖다 국민들한테 가물하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법에서 일일이 다 해놨어요. 여러분은 저하고 해야 되겠죠. 그걸 앞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해결해야 되니까. 이런 게 지금 공법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 2종 근생에서 제조업 허용되는 지역을 찾아내야 돼요. 찾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다 알려줘요. 이렇게 찾아내면 돼가지고. 그거 제가 해야 될 게 그 부분이니까. 그래서, 자, 프린트 2페이지 보게 되면, 프린트 2페이지 2번 해가지고 찐한 글씨가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확인했으면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 지역을 확인한다. 용도 지역을 찾아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걸 해야 중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국의 모든 토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21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밖에 나가서 좀 달라 그럴래요?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21가지 용도 지역 중 2종 근린 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는데 밑에 확인 방법 나왔죠?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해당 도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보고 확인한다. 그거 보는 방법 나중에 배웁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는데 허용되는 지역을 갖다가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봤더니 확인 방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니까 일명 줄여서 우리가 대통령령 그럽니다. 대통령령하고 이게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본부. 대통령령하고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확인해야 돼요. 확인.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들으면 그런 거 이제 배울 거예요. 설명해 줄 것이고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과연 된 지역이 어딘가 그때 제가 써왔습니다. 확인 결과 2종 근생 제조업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다음과 같아 가지고 어디 됩니까? 1종 일반주거 그리고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전용거, 일반거, 중거,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다.
자, 되는 지역을 봤더니 1억은 나오네, 1억, 그죠? 이 지역은 안 되고, 자, 여기, 그리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전용고, 일반고, 중공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이 지역에서만 이종 근생의 제조업이 가능합니다. 의뢰 들어오면 이런 거 일일이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 땅 중개하는 분들이 80%가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땅 중개는 한 달에 한 건 거의 안 돼요. 1년에 막 한두 건, 1년에 한두 건. 그러다 보니까는 땅 중개에서는 법정 수수료 대부분 안 받아요. 한 건 해가지고 1년 연봉을 만들어내려면 법정 수수료 받아 될 수가 없으니까 어른 잘 되지도 않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더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 수수료가 땅 중개에 나왔어.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중개사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으로 받았다면 바로 쳐버리죠. 자기 취소될 것이고. 그걸 피해가는 방법을 나중에 따로 배워야죠. 어떻게 하든 간에 합법적으로 벌 피한다고 합법적으로 이러이런 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찾아내야 돼요. 대부분 그거 못 찾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은 거고, 죽었다는 표현은 땅 중개하다 전부 다 어디로 가세요? 다른 쪽 가서 뭐 상가로 간다든가. 근데 지금 이제 딱 보게 되면 처음 시작하지만 제가 딱 봤을 때 지금 1분, 2분, 3분, 4분, 5분 저 포함해서 6사람이요. 포함해서 6사람은 주택 중개 못합니다. 주택은 꿈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주택은 남자분들 거의 못합니다. 남자분들 된다 하면 40 이하는 다면 40 이하. 40 이하죠. 예. 거기 40 이하죠. 그 이유는? 그 이상 되면은 주택 중개가 안 되는 게, 한 달에 우리 사장님이 난 아주 선한 사람이고 마음도 여리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와서 방을 하나 찾아주세요. 여기서 방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손님 데려간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남자가 오게 되면 대부분 방 안 보여줘요. 진짜요? 남자가 오게 되면 대부분 문 안 열어줘요.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하나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먼저 확인을 해놔야 돼요. 확인은. 부동산에서 갔다 그러면 왜 안 열어줘요? 여자분이 가면 열어주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해봐서 지금 아직 안 해봐가지고 막상 현장 나가보세요. 남자들이 주택 한다는 일은 거의 없어요. 40 넘어가게 되면. 간혹가다 매매는 됩니다. 매매는. 간혹 매매는 되는데 전월세는 꿈을 꾸면 안 돼요. 근데 매매는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나가보게 되면 임대가 많이 되고. 거의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주로 가는 게 그냥 상가 가든가 아니면 공장 가든가 아니면 땅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땅 쪽으로 갔던 분들이 거의 다 속된 말로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토지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공장이나 상가 쪽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사장님 합격했습니다. 사무실 오픈했어요. 혼자는 절대 못해요. 혼자는. 사무실 오픈 딱 하고 뒤에 있는 분 해가지고 채용해가지고 어쩐답니까? 실장 앉혀놓고 주택은 실장이 하는 거고, 그러면 경비는 실장이 만들어내요. 사무실 움직이는 경비, 내가 좀 돈 써야 되는 거, 그 한 달에 몇 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비는 실장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난 다음에 이 사장님은 상가를 하든가, 상가를 하게 되면 영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공장을 하든가 땅을 해가지고 1년 자기 수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땅 해서는 좀 많이 힘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근데 땅 하게 되면 그런데 수수료는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땅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접근 자체가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들은 이 사례는 저랑 같이 근무했던 저 이사님과 같이 있는데, 이사님이 이 물건을 딱 받아놓고 난 다음에 저 없을 때 받아놨어요. 받아놓고 난 다음에 자, 그분은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이니까 저보고 그분은 이제 교수님 그럴 거 아닙니까? 소정 안 그러고 교수님 이런 게 나왔는데 자 이게 지금 이분이 지금 샷시 공장을 한다는데 공장 부지를 찾아야 됩니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을 배워요. 지목이 있어요. 지목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지목이 여기는 됩니다. 막 전답과수는 되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짓는 땅이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고 교수님 공장용지 찾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용지 찾으면 좋죠. 찾으면. 공장용지 찾으면 걸릴 거 없이 바로 뭐가 가능해요? 공장의 건축이 가능해요. 얘도 어쨌거나 글자가 사실 공장이니까 이종 근생 안에 있는 공장이에요. 얘는. 공장용지 찾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공장용지가 봐보세요. 지금 이분은 평당 얼마에 찾는다고요? 60만 원.
우리나라 공장 용지 60만 원짜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요. 이런 도시에서. 서울도 도시지만 아산도 나름 도시입니다. 저기도 큰 도시인데 60만 원 땅 없어. 이런 땅이. 공장 용지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접근 방법이 잘못된다는 얘기요. 그럼 일단은 저기서 지금 가능한 지역을 봤더니 지금 이렇게 쫙 봤죠. 이렇게 쫙 봤는데 세 개의 지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시 안에 서울시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땅 중에서 평당 100만 원 이하 되는 땅이 있습니까? 그건 전국 어디 가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되기는 되지만 이 지역에서는 100만 원 이하가 없으니까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럼 결론 어디서 찾아야 되지? 생산 녹지하고 자연 녹지하고 계획 관리.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땅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계획 관리. 셋 다 땅이 있다. 여기도 토지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땅이 있더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걸 막 중개하면 되겠는가? 여기서 이제 뭐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이제 일단은 지역 찾으니까 세 번째는 뭘 생각합니까 하면, 자, 저분이 희망하는 땅은 몇 평을 희망한다고요? 200평. 200평에 더 뭐 하겠다고요? 건축하겠다. 200평에다 건축합니다. 건축하는 땅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지 그럽니다. 대지. 자, 대지 면적은 200평이고 나중에 실무 들어가면 제가 수업 전에 이런 재밌는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땅 가지고 이러고 지금 땅 가지고 있는데, 자, 땅 가지고 있습니다. 땅. 이 땅이 몇 평입니까? 이 땅이 1000평입니다. 1000평. 그런데 땅 중개하려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떼야 되는데, 이 땅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면 이 토지 아닙니까? 토지 이용에 대해서 국가는 어떠한 규제를 하고 있는가?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떼보세요. 이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번지 한번 떼보세요. 그거 보게 되면, 자, 토지 이용 확인서 딱 떼게 되면 제일 먼저 공시가 나옵니다. 제곱미터 얼마짜리 땅이다. 면적은 얼마다. 그러면서 이 중에 무슨 지역이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이제 이게 이 지형도가 나옵니다. 지도가 딱 나오는데 쫙 해가지고 이 빨간색으로 지금 여기는 빨간색이 없는데 빨간색으로 딱 해가지고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다 빨간색 해가지고 소로 이류 해가지고 8에서 10m 해가지고 여기에 저촉 이런 글자 딱 붙어있어요. 이렇게 소로 2루 8에서 10에 저촉되어 있다. 그 말은 이게 소로 그러면 도로 중에서 작은 게 소로, 제일 작은 게 소죠. 그러면 소로 그 다음에 중로 그래요. 소로, 중로, 대로, 광로 크게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앞으로 이걸 도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돈이 없어서 국가가 도로 개설을 못했을 뿐이에요. 이러고 돼 있는 거요. 근데 이 면적을 보니 이 면적이 얼마냐? 300평이다. 들어가 있는 거. 이 면적은 얼마일까요? 이 면적은 700평이다. 그럼 우리는 중개할 때 이 도로 아직 안 만들어서 나중에 만들 거예요. 이 땅 중개할 때는 700평이라고 중개해야 돼요. 1000평이라고 중개해야 돼요. 이랬을 때 땅은 분명히 1000평인데 땅 면적은 몇 평입니까? 말하면 1000평이다. 말하면 1000평. 중개할 1000평인데, 자, 이 땅에다가 건축을 할 때는 그때는 땅이라는 말 대신에 대지예요. 대지. 그러니까 대지 면적. 이 대지는 몇 평입니까? 하면 대지는 700평이다. 이러고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설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땅 해가지고 수수료 5천만이면 엄청 큰 거예요. 5천만 원에서 이 설명 잘못해가지고 3천만 원 빼고 수수료 2천만 원 받은, 나중에 이런 사례도 알려줍니다. 5천만 원 받으려면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는 거고, 세상에 중개에서 5천만 원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어마어마 큰 공장부지 중개업은 공장부지. 그럼 거기서는 분명히 하면 5천만 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열심히 하죠. 몇 달 걸렸죠. 했죠. 해놓고 나니까 돈 주기 싫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트집을 잡아야 돼요. 우리 계약서 쓴 내용이 돼서 어떻게 트집 잡아가지고 더 주려고 애를 주는 거예요. 5천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5천이. 깎으려고 엄청 애쓰다 보니까 계약서 열심히 보다 보니까 한 친구가 이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땅 면적은 1000평 제대로 설명했는데 건축할 때 쓰는 것은 대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700평입니다. 이거 나중에 건축 못합니다. 건축할 때는 이 부분만 건축합니다. 그게 우리가 뭐 대지 면적이요. 저 사람 분명히 건축하겠다 했으니까 대지 면적이 200평. 200평에다가 이 사람이 몇 평을 짓겠다고요? 50평을 짓겠다. 그러면 200평인 땅에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200평 다 지으면 안 될까요?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100평짜리 땅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100평 건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내 마음일 것 같지만 안 되는 거 국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럼 어쩌라고? 국가에서 정해준 만큼만 지어라. 그게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그걸 우리가 건폐율 그래요. 건폐율. 건폐율을 정해주니까 그만큼 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저 50평이라고 하는 건축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건축 면적이 몇 평이냐? 50평이다. 그러면 중개한 우리가 이거를 빨리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럼 건폐율이 몇 프로가 나와야 되는가? 이걸 알고 땅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봐보세요. 10%면 얼마 되겠어요? 20평이죠. 20%면 40평이죠. 그러면 최소한 몇 프로 되겠네요? 25% 이상은 돼야 돼. 25% 이상. 25% 이상은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 법은 뭐라고 했는가 그러면 자 일종 전용주거 잘 보세요. 어린 시험 문제 이겁니다. 얘는 50%입니다. 얘 50%입니다. 60%, 60%, 50%, 70%, 9, 8, 8, 7, 7, 7, 7, 2, 40, 20, 20, 20, 20. 암기 됐습니까? 이게 어린 시험 문제 한 문제짜리. 건폐율 암기 합시다 해가지고. 근데 이거 암기는 저랑 같이 하게 되면 5첨을 합니다. 5첨. 오래 공부했던 사람들 여러분 처음이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요. 저는 안 보고 막 쓰잖아요 지금. 저보고 빨리 말하는 저는 4첨 말 4첨은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4, 2, 2, 2, 2. 4첨은 돼야 안 돼요? 지금은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 모르죠? 너무 빨라가지고. 나중에 암기할 때는 그냥 50, 50, 50 이러면 날 새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5, 6, 6, 5, 7, 9, 8, 8, 7, 7, 7, 7, 20, 20 그러면 예? 얘는 9입니다. 9. 예, 9. 9, 8, 8, 7, 7, 7, 7, 2, 2 발음이 늦으니까 그냥 이것은 2, 2, 2 그러는 게 빨리 하려고. 그 다음에 4, 2, 2, 2, 2 몇 번 연습하면 5점 가능해 이게. 이거 암기 됐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 지금. 어려운 시험 문제 하나 이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자, 남아있는 땅 중에 3개 남았는데 그 중에서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찾을 수 있는 것은. 건폐율이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고요? 25% 이상 나와. 25% 이상. 근데 얘는 얼마밖에 안 돼요? 20. 결론은 어디입니까? 계획관리. 이렇게 하고 이제 계획관리에 있는 땅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할 일이에요. 저런 토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의뢰가 들어왔다 그러면 최소한 어느 지역에 있는 것 땅을 찾는다 이거를 놓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첫 번째가 먼저 걸리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 이제 계획관리 중 어느 토지를 찾아야 되는가.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자, 계획관리 중 토지를 찾아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토지 찾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목 가는 게 지목. 계획관리지역 안에 토지의 지목 그러면 전닭 과수 있잖아요. 지목에 몇 가지 지목에는 이제 이 공시법 중에 배워요. 등필 28개 지목이 있는데 땅 종류 말할 때는 이걸로 말하면 안 되고 땅 종류는 이걸로 말해 이걸로 이게 우리나라 땅 종류. 지목은 내가 필요하면 바꾸면 그만이에요. 내가 필요하다고 절대 못 바꿔. 이것은 국가가 딱딱 정해놓은 거고 내가 필요해서 지목은 바꾸는 거고. 자, 그러면 계획관리에 있는 뭘 찾냐 그랬더니 공장용지 좋아요. 근데 거기는 60만 원짜리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뭘 찾습니까 하면 전답과수원. 이걸 일명 우리가 뭐라 간단하게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농지 그럽니다. 농지. 전답과수원. 농지는 싸잖아요. 농지는 싸니까 40만 원짜리가 충분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60만 원짜리 나오는 거요. 그게 아니면 뭘 찾든가 임야를 찾든가 임야를 갖다가 산 찾든가. 그러면 농지나 임야에다가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것 같으면 돼요. 되게 바꿔야죠. 바꾸려면 그냥 바꿉니까? 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들이 싼 거죠, 얘들은. 지목이 대다 비싸죠. 공장 용지다 당연히 비싸죠. 왜? 그 상태에서 돈 안 들고 바로 건축이 되니까. 얘들은 이 상태에서 건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되게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싼 거예요. 여기다 건축한다 그러면 농지를 갖다가 건축한다면 농지 전용해야 되고 산지 전용해야 되고 형질병 해야 되고 그만큼 이걸 갖다가 이제 건축이 가능한 농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전용하면 됩니다. 전용. 근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공장 용지 찾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공장이 샤슈 공장이 되는 땅을 나한테 찾아야 되는 얘기지. 저 정도 의뢰하는 사람은 압니다. 이 동네 저런 땅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이 대공장이면 60만짜리 안 나와요. 뭐 100, 200 이러고 나가지. 농지가 되든 임야가 되든 건축이 가능한 땅 찾아서 나한테 주면은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지나 임야를 찾아가지고 된가 안 된가 이제 확인을 해라 이런 얘기요. 그게 이제 2페이지 끝났으니까 3페이지. 따라서 메뉴에 보게 되면 현황이 농지, 지목이 전답과선 또는 산림, 지목이 임야에서 찾은 후 그 토지를 어쩐다고요? 전용합니다. 이제 돈 좀 들어가지고 전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마침내 다음과 같은 세 필지가 한 사람 소유에 속하여 매도 의뢰된 토지를 다음과 같이 찾아냈습니다. 그 토지 가지고 이제 중계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쉬고 갑시다. 이거 설명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법이 뭐다라는 걸 정리해 주려면 시간이 1시간이 안 돼. 잠시 쉬고 좀 계속 합시다.